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올랐던 하루, 월요일장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트럼프 2기 적응 완료입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내리자 우리 시장 힘을 내고 있고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종가 기준 2,600선을 돌파, 트럼프 취임 전 수준으로 올라온 우리 시장. 그럼 자세한 수급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심수영 캐스터와 짚어보시죠. 믿음을 배신하지 않은 어제 우리 증시,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0.75% 상승한 2,610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순매수하며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면 1.61% 더 크게 오른 모습 포착됐는데요. 선물 시장도 빨간불 켰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째 순매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마무리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반도체 장비 섹터가 빨간불 켰습니다. 엔비디아가 제2의 HBM으로 여겨지는 소캠을 상용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극비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이 상승세 보인 가운데 장비주 가운데에서는 원익홀딩스가 21%대, ISTE가 8%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선 섹터가 강했습니다. 여러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선 국회에서 전력막 확충법이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 3법 중 가장 먼저 통과한 것으로 해당 법안이 산업위 전체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국가기관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이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고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세계 최장 해저 케이블 구축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섹터 내에서는 LS 마린솔루션이 13%대, 대한전선이 1%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섹터도 강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에 따른 긴장 고조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대신 한국산 무기를 찾을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섹터 내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했는데 올해 상반기 중 북유럽 국가 한 곳과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상승에 기여한 점 참고해 보시죠.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멘텀이 붙은 섹터로 수급이 쏠렸던 어제 첫 번째 헤드라인 조선 기자재주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바이든 중단 후 첫 LNG 수출 승인, 커지는 한국 기업들의 LNG선 수주 기대감입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업종 뉴스 체크해보면요. 일단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LNG 사랑에 있어 본격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LNG 수출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는데요. 커먼웰스 LNG의 연간 수백만 톤의 LNG를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고요. 이와 함께 석유와 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요, 한국도 관련 프로젝트 참여를 저울 중이라는 소식도 부각이 됐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합작 사업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해서 대미 수출 비중을 낮추는 등 통상 압력 완화를 위한 지렛대로 쓸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자꾸 등장하는 키워드 바로 LNG죠. 트럼프의 LNG 사랑, 특히 수출 프로젝트 승인과 관련해서는요. LS증권, 트럼프의 정책이 실제로 수출량을 촉진하는 건 2030년쯤이 될 것이고 2029년 인도를 시점으로 하는 관련 선박 발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장 전에는요. 주말 사이 클락슨 시큐리티스가 2029년까지 최대 126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한국이 대부분 수주를 하고 있다고 강조를 한 점, 즉 향후 43조 원의 시장이 개화할 거란 분석도 있었죠. 자, 그렇다 보니 모처럼 어제 수급은 조선주, 그중에서도 기자재, 그 안에서도 LNG선과 밀접한 기자재로 쏠렸습니다. 밸류체인을 좀 점검해 보면요. LNG 기자재 대장격으로 본행제 기업인 동성 화인텍이 어제 10% 넘게 올랐고요. 뒤이어서는 피팅,
즉 배관제를 이어주는 관이음새를 만드는 태광 그리고 성광밴드가 8%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조선 그리고 조선기자재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우려에 순환매를 거치며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방향성은 우상향하고 있죠. 살 걸이라는 생각이 들 때 살 걸. 참 이 말이 잘 어울리는 업종 같기도 한데요. 이쯤 되니 그 끝은 어딜지도 궁금해지는데 2007년도에 초호황기가 재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강했던 또 다른 섹터 2차 전지주 헤드라인입니다. K배터리 전고체 개발 4활 인터배터리 2025 내달 개막입니다. 어제 2차 전지주 전반이 강했습니다.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대형주인 SK이노베이션이 5% 넘게 올랐고요. 삼성 SDI도 2.8%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전고체 배터리주인데요. 세부 섹터 자체의 상승들도 강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이 13%나 올랐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9%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이 조금씩 반등을 시도할 때 이를 주도했던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은근히 강했던 전고체주,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관련 소식들을 밝힌 점이 최근 상승의 동력이 됐는데요. 나온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고체 전지 충전 속도를 10배나 올리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삼성전기는 웨어러블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현대차는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며 전고체 라인을 3월에 본격 가동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마다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어제 나온 뉴스들도 관련주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실까요? 중국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는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시범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아디도 뛰어든 전고체 배터리 시장, 상용화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고요. 이외에도 3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올해 키워드는요. ESS 468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올해 관련 기업들이 구체적인 전고체 전지 양산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느냐가 시장에서 추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 2차 전지주 강했다 보니 스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최근 말 그대로 은근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2차 전지주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은 걸까요? 최근 리튬 가격도 하락세를 멈췄다고 하니 은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트럼프 2기 시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섹터 내 모멘텀이 붙은 세부 섹터, 특히 오늘 짚어본 전고체 배터리 위주의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어지는 전략 시간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Y랩은 넷플릭스와 OTT 콘텐츠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경영상 비밀 유지를 사유로 계약 금액은 공시되지 않았는데요. 해당 소식에 Y랩 시간외에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오늘 시초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바텍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0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한 수치인데요. 해당 소식의 시간외에서는 2.38% 하락했습니다. 한편 유로는 지난해 영업 손실 4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간외에서 2.73% 하락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2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해당 지수는 뉴욕 지역의 제조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미국 전역의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ISM 제조업 지수보다 먼저 발표되는 만큼 해당 지표를 통해 제조업 경기를 한 발 앞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0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인 점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 퀀텀 코리아 2025 조직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어제 시간외에서 일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도 해당 소식이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봐야겠고요. 최근 과기정통부 측에서 이달 중으로 양자 과학기술 전담 조직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관련 내용도 이번 위원회에서 구체화될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음AI와 우리기술의 전환사채 물량이 추가 상장됩니다. 이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대유플러스, 서울리거 등도 추가 상장될 예정인데요.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